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2019년도 3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9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리고 뭘 봐야 할지 한번 결정해 드릴게요. 자, 81번.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이죠. 그래서 81번은 과전류 차단기 시설 뭐가 된다? 제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과전류 차단기 뭐가 된다? 시설 제한 장소다. 이 과전류 차단기는요, 이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전선과 기계기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모든 전선과 이제 기계기구가 설치되는 그러한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데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 외우실 때는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이렇게 다 외우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접지도체, 두 번째가 중성선, 세 번째가 접지측 전선,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라고 해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그 다음에 전로 일부의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 하지 말고 그냥 끝부분만 기억하셔도 돼. 접지도체, 중성선, 접지측 전선이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이 전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접지도체인데, 자 보세요. 자, 요런 모터가 있고요. 요런 모터가 있고 금속재 외암이래. 그러면 제가요, 이 모터의 전선을 연결해서 얘를 대지와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접지한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접지도체를 보호하려고 여기에다가 퓨즈라는 걸 달아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요, 퓨즈가 살아있는 상태면 얘는 접지가 되지만 퓨즈가 끊어진 상태가 되면 접지가 아닌 비접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는 접지 도체나 중성선, 그 다음에 접지측 전선. 자, 우리는 이제 변압기가 1차와 2차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이 돼 있죠. 모든 변압기는요, 2차 측 한 단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선이 연결되는 이 측의 전선을 접지측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부분도 똑같은 예시고요. 어쨌든 시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자꾸 코가 거기 보면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이죠. 그러면 뭐예요? 시설 제한 장소를 바로 물어본 거예요. 얘는 거꾸로 이렇게도 물어봐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제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이제 수용과 인입선 부분 뭐 이런 얘기 없고요. 2번 고압 배전선로의 인출 장소 이런 얘기 없죠. 3번 그렇습니다. 직접 접지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 원래 여기가 이제 접지공사의 접지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요, 접지선을 접지도체라고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는 실기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꼭 기억을 좀 하자 이거죠. 자, 그다음 82번 볼게요. 사용전압이 154,000V인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최소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발전소, 변전소 2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해를 경관하는 1경관 가공전선은 제외한대요. 뒤 얘기는 필요도 없고요. 자, 일단 이거 지워볼게요. 제가 표를 그려드릴 거예요. 이 표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 자, 82번이죠? 82번. 요건 뭐가 되냐면 가공전선에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이 있죠. 자, 조건. 두 번째가 저고압이 되고요. 어찌됐든 제가 정리하는 거에서 다 걸립니다. 두 번째가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 외가 된다. 세 번째가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로를 횡단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한대. 세 번째가 이제 횡단보도교 위인데요. 저는 그냥 횡단보도교 횡단 통일성을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저희는 기타라고 이제 묶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고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이든 이들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철도를 횡단하는 것도 만세예요. 6.5m가 되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철도를 횡단할 때는 레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횡단코자는 철도의 대지면이 아니라 레일을 기준으로 6.5예요. 자, 횡단보도교 횡단인데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3m가 되겠고요. 자,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고. 자, 그 다음 기타가 돼요. 자, 기타일 때는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 됩니다. 다만 얘가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로 주어진다면 4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자, 특고압 시가지 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 이상이고요. 다만 누구일 때 산지라는 언급이 있을 때만 5m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을 평지다 또는 평야지다 이렇게 주었는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6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요, 기본 산지면 5고요. 조건이 없으면 6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수에다가 0.12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몇 메다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10m 이상 높이입니다. 다만 전선이요. 절연전선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8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를 초과하면 똑같이 단수 적용해서 가는 건데요. 8의 예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여기서 다 걸려요. 자, 이거는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그 지선이나 절연 내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얘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참 보면 그 어느 하나 안 외워서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를 못 봐갖고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이 시험이 뭐 아니면 도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82번이죠. 사용전압이 1호사고요. C가지에 설치한대요. 자, 특고압 어디다? C가지에 설치하고요. 뭐 도철횡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당해요. 1호사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자, 여기 위에다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10이죠. 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단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 단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워보자. 단수라는 것은 초과하는 전압을 기준으로 빼요. 그 다음에 요걸 뭐로 나눈다? 10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11.9. 예. 그래서 요게 이제 11.9가 나오는데 우리 단수는 항상 어떻게 한다? 절상하는 겁니다. 소수점 올려갖고 몇 단?
12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44m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숫자예요.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83번인데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세모 쳐드릴게. 그냥 바로 버려. 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통신 인입선은 조형물의 붙임점의 지표면상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고 하는데요. 3.5m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테마 자체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가공통신 인입선인데 그냥 버려요. 자, 그 다음에 84번. 발전기 보호장치에 있어서 과전류, 압유장치의 유압 저하나 베어링 온도 현저하 상승할 경우에 어떤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대요. 그 조건이 아닌 건데, 자, 이것도 제가 정리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84번은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기에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를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5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 걸린다. 자, 84번이죠.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다. 첫 번째가요. 자, 일단은 이 발전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뭐냐면 자동 차단 장치예요. 무슨 차단 장치?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네. 릴레이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자, 첫 번째가 과전류만 쓸게요. 원래는 이제 과전압까지 포함인데 과전류. 시험에서는 과전류만 나와요. 자, 모든 발전기는 과전류에 대해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설치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서 아주 겨냥해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발전기의 보호장치를 시설코자 할 때 용량에 관계없이 보호해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바로 뭐가 된다? 과전류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럼 과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안 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게 내부적인 사고와 외부적인 사고로 기인하기 때문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갖춰줘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풍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100kVA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풍차라고 나오면 풍력 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그 매체의 압유장치에 유압이 현저히 저하할 경우 이제 뭐 1000kV, 그러니까 1000이 아니라 이제 100kVA 이상부터는 보호장치를 요구한다고 하고요. 자, 수차가 됩니다. 수차만 나오면 얼마가 된다? 50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여기서 다 걸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대요. 누구의 온도가 상승한다?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200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부 고장이나 발전기 내부 고장이나 베어링이 마모가 된대요. 뭐 요딴 얘기 나오면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베어링 마모가 될 때는요 이렇게 같이 나와. 베어링이 온도가 상승되며 마모된대요. 그럼 얘가 기준이야. 얘는 애초에 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발전기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로서 잘못된 거예요. 자, 1번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맞아. 왜? 얘는 용량에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쵸? 1번 맞는 거야. 2번 용량 1000kVA 이상의 발전기 내부 고장. 맞아. 내부 고장 얼마가 돼요? 1000kVA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에서나 이제 기기에서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전기가 뭐죠? 비율처동 계전기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이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가 작동한 경우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죠. 그 다음에 4번 보자. 용량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랑 무조건 얼마라고 그랬어? 100이라고 했잖아. 84번은 저런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다 걸린다. 자, 85번.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부식 방지회로를 해요. 자, 85번은 누가 되냐면 전기 부식 뭐가 된다? 방지회로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보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자. 첫 번째가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입니다. 꼭 같이 기억해야 돼. 직류 60V 이하까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요 놈은 뭐 교류 60V 이하다, 직류 60V 이상이다 이런 걸로 장난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중이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10V 이하입니다. 꼭 기억하자. 수중이라는 언급만 있으면 무조건 몇 볼트 이하다? 10V 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표 또는 수중이라고 나오면요, 무조건 5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좋아. 예. 그래서 이 전기로 인한 그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설비인데요.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좀 같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자, 그럼 가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부식 방지회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봤잖아. 몇 볼트 이하? 60V 이하라고요. 꼭 기억합시다. 전식 문제는 여기서 다 걸려요. 이걸 전기적인 부식을 전식이라고 그래, 전식.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특고압 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장치에 대한 갑종 풍압하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제곱에 대해서 얼마의 풍압하중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자, 이거는 제가 좀 지어볼게요. 이거는 가공전선로를 구성하는 그 구성재에 따른 갑종 풍압하중의 기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자, 몇 번이냐면 86번이죠. 이 전선로를 구성하는 구성재의 갑종 풍압하중이 되겠습니다. 전선로를 구성하는 구성재의 갑종 풍압하중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로는요, 가공전선로를 제가 예시를 들게요. 가공전선로가 되려면 일단은 지지물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완금이라는 걸 부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애자를 이렇게 장치하고 전선을 가선하죠. 이 자체를 우리는 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지지물부터 갑시다. 자, 지지물이 되는데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지지물로서 목주나 철주, 그리고 철근 뭐가 된다? 콘크리트주라면 갑종 풍압하중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냐면 588 파스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풍압하중을 고려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좀 봐주세요. 뭐냐면 목주는 애초에 갑종 풍압하중이 이제 588이 맞는데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원형일 때만을 그래요. 그래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일 때는 588이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588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냥 588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다 뭐예요? 원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몇 문제를 위해서 걔를 종류별로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지물이 철탑이 되는 순간 1이 와를 기억해. 1이 와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1255파스칼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전선이 되겠습니다. 전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선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선은 두 가지 타입이야. 첫 번째가 무슨 도체? 복도체가 돼요. 내지 다도체라고 하죠. 복도체라는 건 우리가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해서 결국엔 뭐예요? 한 개의 전선의 효과를 보죠. 그래서 복도체, 쭉쭉쭉 이렇게 기억하셔. 이렇게. 두 번째가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이래요. 복도체가 아니라면 뭐가 된다? 단도체가 되죠. 우리 기타 칠레오 기억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애자가 됩니다. 애자 장치라고 그래. 네. 바로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애자 장치는, 자, 애자라는 분은 39살이고요. 딸은 10살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애자 장치 이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서. 자, 일단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된다? 완금 또는 완철이라고 그래.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된다? 소방차만 기억하셔. 1196 파스칼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다 걸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철탑도요, 뭐 기타의 것이다 이런 이제 이 것이 되면 1255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1255 가십시오. 네, 다 못해. 그러니까 요게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 그래서 86번은 전선로를 구성하는 그 구성지에 따른 갑종풍합하중인데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보겠습니다. 특구합 가공전선로에 이제 철탑의 경우 그 경관은 몇 메타 이하로 하는가? 자, 이거 지워볼게요. 경관이죠. 경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관은 뭐예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뭐가 된다? 떨어진 거리를 얘기합니다. 예. 이 경관은 크게 두 가지 경관으로 나뉘어요. 자, 87번이죠. 이것도 좀 제가 지워볼게요. 87번 바로 뭐가 된다? 경관이 되겠다. 자, 이 경관은 크게 표준 경관이 있고요. 자, 무슨 경관이 있다? 시가지 경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종류라고 볼까요? 종류. 자, 첫 번째가 목주와 뭐가 된다? A종 지지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B종 지지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서 A종과 B종인데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그 구성지에 따라서 뭐가 된다? A종과 B종으로 구분합니다. 걔네들에 대해서는요, 그 차이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다만 B종이 A종보다 좀 더 튼튼한 지지물이라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가지에서는 우리는 목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자. 물어보는 건 정리한다. 자, 표준 경관이 바로 어디 경관을 얘기하냐면요, 시가지 외경관을 말해요.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 언급이 없으면 어디가 기준이다? 시가지 외가 기준이고요. 시가지는 반드시 시가지라고 줍니다. 자,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표준 경관은 몇 메타 이내로 제한이 되냐면 1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물과 이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리에 제한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목주나 A종은 이제 150m인데요. 얘가 시가지로 들어오면 당연히 좀 짧아져야겠지. 2로 한번 나눠봐요. 7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B종 지지물은 250m 이하가 되겠고요. 자, 이거 이제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봐요. 150m 이하가 되고요. 자,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6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놈인데 이거 더해갖고요. 이렇게 좀 땡겨봐. 400m. 근데 여기서 이제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철탑의 경우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철탑이 이런 철탑이죠. 사각 철탑이에요. 이거 주로 2회선 철탑인데, 자,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있죠.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특고합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경관이니까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고 안 주어지면 뭐야? 표준 경관이라며. 그쵸? 자, 누구다? 철탑이죠. 몇 메타? 600m 이하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8번 봅시다.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죠. 자, 이거 제가 지워볼게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88번이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자,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이 되고요. 세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암거식이 되겠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아닌 걸로도 물어봐요.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거. 그리고 요거는 실기에도 물어보니까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요. 직접 매설식의 경우 매설되는 위치가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대요. 이렇게 나오면 최소 매설 깊이가 얼마가 되냐면 1m 이상이 됩니다. 요게 1.2m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1m로. 그 다음에 기타라고 불러요. 기타. 원래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랑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고 기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되겠다. 이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매설식은 땅을 이런 식으로 파재 낀 다음에 여기에다 별도의 콘크리트 트러플하는 이 트러플을 설치해 주고요.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포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이 압력의 우려가 있으면 1m 이상, 없으면 뭐가 된다? 0.6m가 되겠죠. 기타라고 했으니까. 자, 관로식의 경우요. 관로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매설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희한하게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다라고 나오면 0.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이점이 있죠. 자, 또 하나 직접 매설식의 경우요. 이 콘크리트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대요. 이거 뭐 트러플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예요. 트러플을 생략하는 경우인데 바로 부설할 수 있어요. 바로 뭐가 되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CD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어떨 때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이 기억하자. 자, 그래서 자 갑시다.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지중전선로의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란 말이야. 바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잖아. 얼마야? 1m 이상이야.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89번.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접근하여 교차할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일 때는 몇 cm 이하일 때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나요? 라는 문제네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89번의 테마는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다 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89번은 지중전선과 누구? 지중전선. 그 다음에 누구?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중전선은 뭐야?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자,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양전선의 이격거리 어떻게 돼? 0.15m 이상 이격시켜주면 돼. 자, 이번에는 저고압 지중전선과 바로 누가 되냐면 특고압 지중전선이래요. 자, 이때는 자, 외우기도 쉬워. 여기서만 잘 출발하면 돼. 2배를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0.3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요 2배를 해주면, 이 값들의 2배를 해주면 바로 누가 나온다? 약전선과의 이격거리가 나와요. 다만 여기다가 이렇게 저압이 하나 좀 같이 껴들어간다고 좀 기억을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저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얼마다? 0.3m. 2배 해주니까. 특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은 여기 2배 하면 얼마 나와? 0.6m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얼마? 0.3m 이상 이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끝은 뭐냐면 지중에서는 우리가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0.3m보다 좁히고 싶다면 여기에 어떻게 한다? 격벽을 설치해주면 얘를 더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 자체의 그 수치를 물어본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0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장하 중의 최저값이죠. 자, 90번은 뭐가 되냐면 자,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다 하지 말고요. 자, 아예 지워볼게. 좀 쓸레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보면 그 기술 기준에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 두 타입이 있죠. 절연 내력 시험이랑 요거 이제 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90번이죠.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되겠다. 자, 요게 지선이죠. 여기 콘크리트 블럭을 이렇게 저희가 해갖고 매살해 주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지지물이 아니다. 두 번째가요,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지선을 사용하면 안 되는 지지물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얘는 안전율이 얼마가 되냐면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의 경우 이 지선으로 사용하는 그 지선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최소 얼마? 4.31 kN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440kg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선은 소선수가 최소 몇 가닥 이상이다? 3가닥 이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이 지선의 가닥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안전율을 곱해서 실제 가닥수를 산정해요. 그러니까 한 가닥이 나와도 2.5를 곱하는 수가 뭐예요? 2.5가닥인데 이런 안전은 무조건 절상이죠. 그래서 무조건 3가닥 이상이 되고, 자, 네 번째가 사용되는 그 소선의 최소 지름은 얼마가 된다?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한다 이런 얘기지. 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요. 이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한다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줘요. 다만 그들에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된다? 4.5m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안전율과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야? 2.5. 그래서 여기서 이미 2번, 그러니까 1번, 3번 나가리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된다? 4.31이죠. 그쵸? 예, 그래서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4.31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꼭 기억하자. 자, 91번 봅시다.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여 고압 옥내 배선할 수 있는 거죠. 91번은 저는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에 가능 공사다라고. 자,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에 가능 공사다. 자, 첫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옥내 배선에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좀 제한적입니다. 자, 애자 공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전압이 이제 특고압이 되는 순간 더 제한적이죠. 근데 특고압은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야. 100kV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안 되냐면 여기서 애자가 빠져요. 그래서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압이죠.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애자밖에 없네. 그쵸?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요.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 얘네들도 물어보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92번.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피레기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예요. 자, 92번이죠. 이건 꼭 해야 돼. 나중에 실기에서도 잘 나오니까. 피레기에 시설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피레기라고 할게요. LA라고 하잖아요. 갈비. 그래서 라이트닝 어레스타가 되는데, 역할이 뭐예요? 뇌격 시에 이제 기계기구 보호하죠. 그래도 역할은 뭐 이제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얘는 이제 시설 장소가 물어봐요. 그럼 어떤 장소에 이 피레기를 설치해? 이렇게 물어봐. 이거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발고갑에 발, 고, 가, 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여기서 발은 뭐냐면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에 저희가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가 돼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수변전 설비의 도면을 볼 때 가장 먼저 오는 놈이 이 피레기랑 LBS라는 부하개폐기가 있는데 그 둘을 가장 먼저 보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의 접속점에다가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해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 가공전선로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하고요. 지중전선로의 임피던스를 Z2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중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이고요. 가공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서로 다른 구간에 이 뇌가 침투했을 때는요, 이 변곡점, 이 접속점을 기점으로요, 투과되는 전압과 반사되는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지 않나요? 투과되는 전압 ET라는 것은 Z1 플러스 Z2에다가 2배의 Z2의 EI다.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실제로 입사되는 입사 전압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투과되는 전압을 저희가 이제 재앙코자 할 때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해 주고요. 네 번째가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뭐가 된다? 고압 및 특고압측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바로 뭘 설치한다?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피레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1번 발전소, 변전소, 가공전선의 인출구. 그쵸? 첫 번째 조건을 물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이죠. 바로 여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수전받는 차단기차.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죠. 네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요. 뭐가 있냐면 접지저항. 피레기의 접지저항은 10옴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옴 이하. 이 한이라고 썼네요. 다만 뭐 전용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전용의 것이다 라고 나오면 30옴이에요. 잘 안 나오는데 고압의 것으로 뭐 전용의 것이다 30옴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예,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이건 뭘 물어본 거냐면 조상설비 보호장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93번이죠.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돼요. 예. 첫 번째가요, 이 조상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도 자동차단장치만 들어가요.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나 내지 블루리액터가 돼요. 둘은 조건이 같습니다. 자, 이들의 용량이 500 kVA 넘고 15,000 kVA 미만이라면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요. 두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그 다음에 과전압까지 보호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가 얘는 동기조상기도 있어요. 로타리 콘덴서인데, 자, 동기조상기인데 이 동기조상기는 무조건 15,000만 기억하시면 돼요. 15,000 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 고장이 돼 있고요. 자, 반드시 자동차단 장치가 필요한 경우인데 1번 뱅크 용량이 1000 kVA인 변압기인데요. 공이 붙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1번 나가리고요. 2번 뱅크 용량이 10,000 kVA인 조상기. 아니지, 15,000부터잖아. 그 다음에 3번 뱅크 용량이 300 kVA인 블루리액터. 안 되지, 500 넘고 15,000부터인데. 4번 뱅크 용량이 1000 kV인 전력용 콘덴서. 이 범주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9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94번 보겠습니다. 이 주는 문제예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응?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얼마야? 300이 정답입니다.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테마에선 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고요. 자, 95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미리 이상의 나경동선을 쓰는가? 자, 95번은 가공지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공지선. 그럼 이 가공지선이 뭐냐면, 자, 우리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완금을 부착하고 배전선 이제 애자를 전선이 이렇게 가선돼 있죠. 최상단에 뭐가 있어요? 꽃갈콘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꽃갈콘 위에 뭐가 달려있다? 뭐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뇌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전선로를 보호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가공지선은 뇌격 시에 누구를 보호한다? 전선로를 보호하죠. 자, 이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고압이랑 특고압의 가공지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고압, 특고압. 아래 전선의 전압이 고압이면 고압 가공지선, 아래 전선의 전압이 특고압이면 뭐가 된다? 특고압 가공지선이 되죠. 그래서 고압일 때는 몇 미리가 된다?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쓰고요. 특고압일 때는 뭐가 되냐면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95번은 지금 누굴 물어본 거냐면 특고압을 물어본 거죠. 바로 몇 미리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제 4번이에요. 네. 밑에 이제 22스퀘어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요번에 껴들어온 거고, 종래에는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만 물어봤었어요. 네. 다른 건 안 보셔도 돼. 예. 그래서 전력에서는 요 차폐각도 물어보죠. 배전선로의 차폐각 요 세타각이 몇 도 이하가 돼야 된다? 45도 이하가 되면 97% 방어한다고 하죠. 예. 근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96번.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철주나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경우 접지극을 그 금속체로부터 지중 몇 메타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가? 단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대요. 어휴, 예. 자, 96번이 되겠습니다. 접지극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다. 요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나오는 것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요.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즉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예. 자. 이 변압기 접지를 제가 한번 보고요. 자, 우리 변압기가 있고요. 어떤 식이든 변압기는 2차 측한 단자를 대지와 접지해줘야 되는데, 그냥 꼴랑 전선을요, 대지와 연결하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다가 이 접지극이라는 것, 대못에다가 주로 꼭 동봉 타입이 아니라 대못을 동봉 타입이라고 하고요. 판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타입인데 어쨌든 이게 접지극이 됩니다. 최소 지하로부터 얼마?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요. 두 번째가 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데요.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 0.3m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요. 예. 이게 얘가 부득이하게요. 이 지지물이 철주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철주의 근입 깊이보다 이 매설 깊이보다 30cm 더 묻어주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금속체와는 1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 금속체와는 얼마 이상 이격하냐 이거 물어본 거죠. 얼마가 된다? 1m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접지도체는
지하 75cm부터, 즉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시설되는 합성 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절연 몰드로 보호하라고 그래요. 절연 몰드로 보호. 네, 그래서 얘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접지도체는 지하 얼마부터 지표상 얼마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몰드로 보호하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거 그다음에 또는 이렇게도 나와요. 접지도체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그래서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접지도체를 보호하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접지도체를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보호지만 외부의 접촉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인축의 접촉 방지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2019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죠.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죠. 무조건 해야지. 그쵸?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는 무조건 하자. 자, 82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고요. 역시 정리해드린 표 내용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3번은 빨리 틀리자. 버리자 이거. 84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죠. 꼭 해야죠. 85번 전기 부식 방지 설비 세 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죠? 꼭 봐주시고요. 86번 가공전선을 구성하는 그 구성지에 따른 뭐가 된다? 갑종풍압 하중 정리해드린 거 다 보시고 87번 경관 다 정리해야 됩니다. 88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꼭 해야죠. 그 다음에 89번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리고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요. 90번 지선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91번 전압에 따른 이제 가는공사 있죠? 반드시 해야지. 92번 피레기의 시설 장소와 피레기의 접지저항 꼭 기억하시고요. 93번 조상설비 보호장치 정리해드린 내용 꼭 봐주시고 94번 주는 문제예요. 대지전환 무조건 300이야. 95번 가공지선에 굵기 있었죠? 두 가지 타입 꼭 기억해 주시고 96번이 이제 접지공사의 그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이 접지 파트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지만요. 그 중에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도 개정이라면 개정이 뭐냐면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여기를 접지선이라고 부른 걸 접지도체라고 바꿔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요. 2019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외적으로 꼭 정리해드린 부분 꼭 하자고 했던 보자고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그냥 넘어가자라는 부분은 그냥 답만 보신다든가 그냥 틀리셔도 사실은 이제 출제 빈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